헬로.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실 그냥 봐주시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호치민시 5481건, 빈정 4049건 1100입니다. 동나이 797건, 롱안 451건, 비엔자 241건, 동탑 143건, 다낭 109건으로 100대입니다. 그 외 하노이 61건, 박닝 2건, 박장 1건입니다. 8월 28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샵모닝 브리핑 보건부 8월 29일 코로나19 백신 2가지 승인 여부 검토. 그중 하나가 베트남산 백신 나노코백스. 다른 베트남산 백신 코비백과 T-154는 아직 임상실험 중. 보건부의 27일 52,6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증 환자는 11.4%로 나타나 중환자의 가장 흔한 위험 증상은 호흡곤란. 1일 의료용 산소 요구량은 분당 60리터로 하루 86,400리터로 보통 1인당 치료 일주일치인 60만 4,800리터가 필요. 보건부는 3단계 치료시설에서 이에 맞는 산소탱크와 소형 산소통 비치를 제한. 중국, 낭선 성공남 국경게이트 통한 수출입 활동 일시 중단. 공상부는 2021년 8월 27일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핑샹시가 롱바이 국경게이트의 수출입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8월 26일 18시부터 수출입 활동을 일시 중단하며 26일 말까지 수출대기 상품은 없습니다. 가오방성의 따룬과 짜린 국경게이트는 계속 정상 통관 중입니다. 8월 29일 나노코백스 백신 승인 검토 회의. 보건부는 8월 29일에 베트남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백스 승인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백신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약백스 백신 역시 승인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루셀이 허가되었으니 문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하오하오 라면과 당면, 금지 물질 사용 의심 관련. 제조사 에이스쿡 대표 성명. 에이스쿡 베트남 대표는 현재 아일랜드 식품안전청에서 리콜한 하오하오 면과 당면은 유럽 수출용 제품으로 베트남 내수 제품과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급업체와도 확인 중이며 공급업체 또한 산화에틸렌 공정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농심과 동일하네요. 유럽에만 보내면 에틸렌 옥사이드가 생기는 건지. 저는 식품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다만 두 사건이 비슷한 경우라면 원재료만 검사해서 미검출되었다면 제조 공정에서 혼입을 의심해볼 여지는 있나 보네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베트남 선발대.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이 9월 3일 오전 1시에 홈팀과 2022년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을 치르기 위해 전일 밤 늦게 사우디아라비아로 출발했습니다. 별건 아닌데 박 감독이 손을 막 휘젓는 장면이 나와서 보니 사람들이 선수들과 감독 찍는다고 몰려드니까 비키라고 한 것이었네요. 일 안 하고 멍 때린 항공사 직원들이 잘못한 거지만 갑자기 거리두기의 전도사가 돼버린 박항서 감독. 2차 접종용 백신 대기. 호치민시의 약 55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대기 단계이며 많은 군현이 시가 주민에게 전부 배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구는 8월 28일까지 18세 이상 97.18%가 1차 접종했다고 합니다. 현재 12에서 17세 미성년자 명단도 작성 중입니다. 홍모년도 현재 18세 이상의 81%가 1차 접종했으며 타 9년거 주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법구는 지역 내 접종자 중 지역 인구는 60%이고 나머지 40%는 외부인이라서 24만 명에게 접종했지만 지역 예방접종률상으로는 43%밖에 안 되고 실제 거주자 기준으로는 70%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2주 꽉 채워서 2차 접종, 모더나, 화이자, 베로셀 모두 4주 후 2차 접종할 예정인가 봅니다. 9월에 들어오는 백신들은 이제 2차 접종용으로 몰리겠네요. 하노이, 대규모 검사 20만 명 추가.
8월 9일부터 22일까지 고위험 사례에 대한 110만 명의 검체를 채취하여 83건의 양성 사례를 발견한 후 이제부터 8월 30일까지 1단계로 8만 개를, 2단계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12만 개의 검체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발병지와 고위험 동과 마을, 협소하고 오래되어 전파가 용이한 인구 밀집 지역을 선정하고 세대당 1에서 2명 대표로 각 가구의 검체를 채취할 예정이며 고위험 종사자인 배달원, 각종 운반업자, 식품공급업체와 마트와 시장 판매 직원 등의 검체 채취도 추가합니다. 하노이 핫스폿 타임선 중동의 확진자 수 계속 증가. 8월 29일 오전 하노이는 코로나19 신규 감염 33건을 기록했으며 그중 2건은 지역사회 내, 31건은 봉쇄 혹은 격리 지역 내입니다. 타잉손군만 25건이며 전부 타잉선 중동의 봉쇄 지역 내에서 일어나 8월 23일부터 188명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바딘군 긴마의 봉쇄 지역에서는 일가족 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일본인주 거주지이기도 한데 큰일이네요. 그 외 타잉지현 2건, 황마이군과 도마잉현이 각각 1건입니다. 8월 28일 18시 업데이트한 박링성 전체 코로나19 지도입니다. 턴타잉현 2건입니다. 다낭 봉쇄 통제된 재래시장 재개, 그렇지 않으면 대가 치를 것. 다낭시장 레충치는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대가를 치를 것이기에 재래시장을 재개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각 지역에 요청했습니다. 전 시장 재개는 어렵고 급한 대로 천천히 확인하며 재개하라는 방침입니다. 8월 28일 인민위원회는 선자군 지역에서 분면, 라면, 바인미 같은 식품 제조시설을 거주지에 팔되 직접 판매는 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허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업장은 시간과 생산량을 등록하고 동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그랩 앱의 마트 배달 기능도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좀 편해지겠네요. 빙톤 성공한 격리의료시설의 소동권 보도. 라기티사 공안에 따르면 8월 27일 오전 의료진의 신속검사 결과 격리시설에서 양성 판정자가 1명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일 오후 우무옌득동, 전링퐁, 지옹반러, 응우옌반하 전 폭국 5명이 모여 선동하고 소리쳐서 지역 지도자들이 와서 설득했지만 듣지 않고 격리 지역을 탈주하여 공안과 군인들이 강제 진압하여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중독자들로 거주지에 데려가면 자꾸 이탈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시설 격리 처분한 것인데 정작 코로나19는 마약보다 더 무서웠나 봅니다. 실제 마약 중독자인 확진자가 탈주해 락을 찾아 집에 간 사례가 많았고 락이 티사에만 43명이 격리 중입니다. 모 언론사는 개도전 폭력으로 제압하는 공권력이라고 영상 소개를 했는데 마약 중독자면 좀 이야기가 다르네요. 강력범보다 무서운 게 마약 중독자인데 말이죠. 빈지엉성의 전염병 어떻게 되고 있나? 빈지엉성은 거의 9만 5천 명의 코로나19 사례를 기록했으며 호치민시 다음으로 전국 2위 감염 지역입니다. 전국 감염 건수 중에 호치민시가 절반, 빈지엉성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빈지엉성 내에서도 남쪽이 심하며 터난시와 떠누엔티사에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그래도 퇴원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네요. 경증 환자가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노만성도 그렇고 접종률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네요. 그런데 왜 그러지?가 아니라 호적상 인구 기준으로 접종 성과를 매기는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제 심증만 굳어갑니다. 공단이 많은 곳은 임시 거주자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어제 초보 유튜버로서 한국 유튜버들이 올린 베트남 영상을 참고하려고 찾다가 빈증폭동이란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찾아보았습니다. 이게인가를 보니 한 개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네요. 심각하네요 수준이라 패스. 다른 하나는 그나마 설명이 있습니다. 빈정성에서 임산부가 코로나19로 쓰러졌는데 감염병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고 땡볕에 방치돼 죽어가는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봉기하여 폭동을 일으킴.
그녀의 생사는 알 수가 없고 언론이 다루지 않아 일부 블로그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는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져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8월 22일 남떠노엔 공단에서 있었던 폭동 영상입니다. 사건 경위는 대략 이렇습니다. 여기가 임시격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임산부 한 명이 쓰러진 것과 의료진이 바로바로 안 온 것은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독일 주소로 된 베트남 국제 언론사는 임산부가 방치돼 사망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서술했습니다. 만 사실이 아니고 임산부가 쓰러지자 사람들이 CRP도 하고 부채도 붙여주면서 응급조치를 하지만 의료진이 늦게 왔고 이로 인해 몇몇 사람들이 울타리 부수고 나가 천막 부수고 깽판 났던 사건이 더 정확한 기술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다른 격리 지역으로 이송되어 관리받고 있습니다. 언론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언론에 나왔으니까요. 빈지엉성의 폭동과 파손 쇠파이프 든 사람과 약탈자들. 일부 과격한 용의자들이 임산부의 의료치료를 악용문을 부수고 관할부대의 검문소를 공격했습니다. SNS에 게시된 영상은 빈지엉 성더노엔 공단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산부의 건강 상태는 안정되었고 다른 장소에 격리되어 만반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폭동이라고 볼 수는 있다. 소수지만 언론사나 다른 유튜버들도 폭동이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동대가 와서 정리. 2.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난동 수준까진 아님. 영상 보면 10명 남짓만 성질 부리며 돌아다니고 나머지는 과일 봉지나 선풍기 훔쳐 도망가거나 그냥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태반. 3. 언론에 안 나오는 비밀까지는 아니고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맞음. 4. 떠누엔 티사가 인민위원장이 견책 징계 맞고 보건소장이 경질될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 다른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아. 산모가 혼자 누워서 1-2분 정도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다들 겁냈던 것 같습니다만 결국 가까이 와서 몇몇이 돕습니다. 선배 유튜버의 길은 제게 멀고도 험난하군요. 사돌아다닐 수 있는 이동 증서 페이스북에 자랑한 자원봉사자 증서 몰수당해. 8월 27일 저녁 호치민시 투득시 안포동의 VNTM이 TM이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드디어 거리를 싸돌아다닐 수 있다. 고마우 오빠라는 글과 안포동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자원봉사 목적의 이동증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안포동은 아파트 주민 검체 채취량이 늘어 인력 부족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시에서 방역인력에게 이동증서도 발급하라고 지시했기에 발급한 것인데 이 민감한 상황에서 저렇게 SNS에 올리니 동 측에서 27일 밤에 화급히 소환하여 압수했다고 합니다. 출근을 못하는 사람도 많은 민감한 시기에 할 행동은 아니죠. 호치민시의 레드 존군현에서 배달원 배달 재개. 8월 28일 오후 부득 당 부총리와 정부 특별업무팀 멤버들은 호치민시 지도자들과 배송에 공유배달원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단 매일 5시에서 6시 레드존 배달원은 검사를 받고 음성이어야 배송 활동이 가능합니다. 14개 군현 그린존 배달원은 주 2회로 검사를 강화합니다. 좋은 소식인데 매일 검사당하는 배달원도 고달프클 듯합니다. 조만간이라고만 나오고 재개 시기는 아직 미정인데 바로 할 것 같네요. 호치민시 외출자, 국내 이동 신고. 8월 29일 호치민시가 이전 차량 정체와 이용자 사용 미숙으로 잠정 중단했던 국내 이동 신고를 재적용했습니다. 저번엔 미리 계도하지 않고 바로 실시해서 못 따라갔었는데 한 번 이슈가 되니 이번에는 최대 10분 정도의 정체만 있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없는 사람들은 공안이 도와주거나 종이신고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용법은 간단하니 영상 속에 링크 참고 바랍니다. 병원 직원이라 자칭 방문검사 서비스 35만에서 120만 동 청구. 병원 직원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신속검사 35만 동,
PCR 검사 120만 동 가격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검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모든 검사 비용이 무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빈던군에서 팜타임빙은 7월 30일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검사하며 사랑과 나눔으로 모든 사람을 케어하고 협조한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서비스인데 의료 종사자를 집으로 보내 병원에 쓰일 돈이라며 사장 계좌로 이체하게 했지만 알고 보니 병원에선 무료 검사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버는군요. 현재까지는 친척과 지인 25명에게만 시행했다고 합니다. 호치민시 빈탄군 부녀회가 외국인 대상으로 식품 구매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의 4명 중 아무나의 전화번호로 잘로 추가하셔서 구매 요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 유튜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